그래서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는 방법이 존재의 본질을 인식 또는 파악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그게 바로 뭐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관계를 이해하고 얘를 봐야 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집에 지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의 몸집은 뭐냐면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거야. 무의미한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존재야. 그는. 이름을 불러줘야 돼. 자, 그래서 본질을 본래의 성질이야. 인식하기 이전에 의미가 없었던 그야. 이련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어. 이게 바로 인식하는 과정이야. 인식하는 방법.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된 거야. 그럼 이때의 꽃은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야. 꽃은. 그런 다음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나도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야. 그에게. 나도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야.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그의 꽃, 빛깔과 향기가 의미 있는 존재인 거잖아. 그러니까 꽃은 각자에게 의미 있는 존재야.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어.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니까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 이런 말이야. 이거 있잖아. 이런 어려운 시는 얘들아 걱정할 거 없어. 문제는 쉽게 나와. 이런 어려운 시는 뭐예요? 문제는 쉬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인식은 알다야. 인식의 주체가 있고 인식의 대상이 있어. 나는 있잖아. 1연과 2연에서는 인식의 주체야. 이름을 불러주었으니까. 그리고 3연에서는 3연에서는 인식의 대상이 돼.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꽃이 되고 싶다고 말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1연과 2연에서는 인식의 대상이었어. 그가. 그리고 3연에서는 인식의 주체가 돼. 그가 불러주니까.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라고 말했거든. 그런 다음에 나하고 너하고 우리는 4연에서 그냥 인식의 주체가 되는 거야. 이건 그야. 그 2연이 아니라 그 4연에서 인식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확장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거 어려워 좀. 근데 이거 어려운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 알겠니? 이거 이렇게 막 고민하면서 풀만한 내용이 아니야. 이해했죠?
그런 다음에 뒤에 가서 해석해 줄게. 이제 자, 여기 있는 걸로 볼게. 이 시의 표현상 특징. 시상이 점층적으로 심화 확대됐지. 나에서 그에서 뭘로? 나와 너와 우리로 갔기 때문에 점차 확장됐어. 간절함이 담긴 어조는 뭐뭐가 되고 뭐뭐고 싶다야. 그래서 화자의 소망을 부각한 거야. 그 다음에 유사한 식구를 반복 변주한 거는 뭐냐면 이거야.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싶다고 무엇이 되고 싶다. 요 두 개가 유사한 식구의 반복과 변주야.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무엇이 되고 싶다. 자, 이 시는 반어적 표현 없죠? 그죠? 반어적 표현으로 현실 문제에 대한 비판의식 드러낸 거 아니야? 질문 없어요? 이해하고 있는 거야? 너무 똑똑해.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존재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라 파악했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줄 대상을 찾아오는 게 아니야. 자, 대상이 지닌 존재의 의미는 맞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한 거 아니지. 자, 일상에서 마주치는 자연물은 꽃은 맞아요. 그렇지만 깊은 애정 드러내는 거 아니야. 진실한 관계 맺음은 뭐라 그러냐면 이름 불러주기. 그래서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야. 자, 시적 대상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대상은 시적 대상이야. 인식은 알게 된 것이고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화자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꽃이야. 자, 기억은 하나의 몸짓이니까 대상의 본질을 알기 전 이전의 상황이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은. 그 다음에 니은은 존재의 본질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무의미한 존재라는 말이야. 근데 디귿은 빛깔과 향기는 존재가 지닌 외형적 피상적인 게 아니라 바로 뭐냐면 존재의 본래적 성질이야. 각각의 개성이야. 이런 말이기 때문에 피상적, 외형적 안 돼. 자, 인식의 주체에서 인식의 대상으로 바뀐다. 맞지? 리을은 나도가 됐으니까. 아까 그거 주체 대상 필기해 준 거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미음은 무엇이 되고 싶다니까 본질에 맞는 이름을 지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야. 그래서 틀린 답이 몇 번이다? 3번. 자, 이연의 꽃과 비교하여 인식 주체에 따른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래. 그러면 인식 주체는 나, 그, 우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꽃은 한 사람에게만 의미 있는 존재야. 여기서 한 사람은 나나 그잖아. 나나 그가 인식의 주체가 된 거야. 나나 그가. 그런 다음에 눈짓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야. 이 서로가 인식의 주체야. 이 말이. 서로가 인식의 뭐가 됐다고요? 주체가 됐어요. 이해했음요? 인식의 주체라는 말이랑 인식의 대상이라는 말? 그러면 6번은 그때 이거 했지? 답. 6번의 답은 뭐냐 하면 4번이야.
나와 너의 관계는 A와 B에 갖고는 일치할 수는 없어. 어? 이거 더 설명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는 중간에 이렇게 할게. 상징적이라는 건 보조관념 한 개만으로 원관념을 간접적으로 여러 개 제시하는 거야. 이건 지난번에 써주지 않았어? 상징은? 응. 그러면 이제 아직 안 끝나고 깨독해야 돼. 안 돼. 도리도리 하면 안 되고요. 46쪽 할 거예요. 깨독 46쪽. 깨독 46쪽. 자, 우리가 설명문 읽는 연습을 이제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글을 무슨 글이라 그러지? 설명문이라고 말하잖아. 설명문은 설명 대상의 개념어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개념어를 찾고 그 개념어의 뜻은 우리가 이렇게 밑줄 긋는 게 좋아. 그래서 직장인 A씨는 셔츠 정기 배송 서비스를 신청하여 일주일간 입을 셔츠를 제공받고 입었던 셔츠는 반납한다. A씨는 셔츠를 직접 사러 가거나 세탁할 필요가 없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를 사례라고 그래. 그냥 예시야. 사례 이런 걸 구체적이라고 그래. 그런 다음에 이처럼 소비자가 회원가입 및 신청을 하면 정기적으로 상품을 배송받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경제 모델을 구독경제라 그래. 그럼 여기다가 구독경제가 개념어야. 이게 뜻이야. 자, 뭐라고요? 상품을 회원을 가입해야 돼. 신청해야 돼. 그럼 정기적으로 상품을 배송받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정기적이야. 회원을 가입해서 신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기적으로 배송받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그걸 구독경제라고 한대. 그럼 이 구체적인 사례를 개념화 시켜준 거야. 무엇으로? 구독경제라는 것으로. 그러면 직장인 A씨가 소비자가 되겠지. 일주일간이 정기적으로 상품을 받는 거겠지. 요렇게. 자, 그런 다음에 신문이나 잡지. 자, 신문, 잡지, 정기 간행물에만 적용되던 구독 모델은 최근 들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구독 모델의 개념이 확장된 거야. 이렇게. 구독 모델의 확장이 이루어진 거야. 넓어졌으니까. 구독 모델의 확장.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자, 이로 인해가 들어가서 얘가 들어가면 이로 인해가 들어가면 얘가 접속어인데 원인과 결과의 내용으로 파악하세요 이러는 거야. 이게 이로 인해가 들어가면 뭐라고요? 앞뒤 문장의 내용을 원인과 결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그럼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건 결과야. 뭐라고? 이런 결과가 생겼어. 이거 원인. 미안. 얘를 뭐라고? 원인. 범위가 넓어지는 원인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은 상품의 소유와 관리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소비하게 됐어. 이게 결과야. 자, 여러분들 글 읽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로 인해가 나오면 원인과 결과를 내용으로 이해하시고요. 원인과 결과를 찾아보세요 라고 해야 된다고. 안 찾으면 안 돼.
항상 어떤 글에서든지 간에. 그래서 구독경제에는 3가지 유형이 있대. 첫 번째 유형은 정기 배송 모델이야. 월 사용료를 내. 칫솔, 식품 등의 생필품이야. 지정 주소로 정기 배송해준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무제한 이용 모델이야. 정액 요금을 낸대. 영상, 음원, 각종 서비스, 무제한, 정해진 횟수만큼 이용한대. 이렇게 표시를 잘 하시면 돼요. 세 번째 유형은 장기 렌탈이야. 자동차 같은 거야. 고가 상품이야. 월 사용료를 지불한대.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선생님이 세모, 빨간색으로 세모,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또 파란색으로 네모해서 이것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표시를 해놓은 거야. 이렇게 세모, 동그라미, 네모로. 예스? 그 다음에 최근 들어 구독경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질문했어. 경제학자들은 그 이유를 합리적 선택으로 설명한데 이게 답변이야. 근데 이 답변에 대해서 밑에서 더 설명해. 경제활동을 하는 소비자가 주어진 제약 속에서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래. 이거 개념어야. 또 이때 효용의 뜻이 나왔어.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이래. 오케이? 그래서 소비자들이 한정된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해 이게 바로 뭐예요? 원인이지. 노력한 결과가 구독경제의 확산으로 이어졌대. 이게 결과야. 얘는 한 문장으로 원인과 결과가 있어. 이는 최근 소비자들이 상품을 소유해서 얻는 만족감보다 상품을 사용해서 얻는 만족감을 더 중요시하는 현상을 보여줘. 이제 이게 3문단이야. 3문단하고 4문단은 그러나가 있어서 자, 그러나를 기준으로 보면 3문단과 문단이 대조되는 거야. 3문단과 4문단이 대조의 방식을 쓰고 있다야. 문장과 문단만이 아니라 한 단락도 다 뭘 할 수 있어요. 대조의 방식을 쓸 수 있어. 구독경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유하기 전에는 사용해보지 못하는 상품을 사용하는 게 장점이야. 이게 장점 1이야. 소비자 장점. 값비싼 상품을 사용하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상품 구매에 들이는 시간 큰 비용이 들지 않아. 장점 2야. 구매에 들이는 시간과 구매 과정에 따르는 불편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장점 3이야. 그런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객의 정보를 수집해. 이게 장점 1이야. 이를 통해 개별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장점 2야.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어. 장점 3이야. 이런 걸 분석하며 읽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놓치더라도 그래야 고등 올라가서 비문학 지문 잘할 수 있어. 읽기. 자, 그러나 구독경제의 확산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독하는 서비스가 많아질 경우 고정 지출이 늘어나. 이게 단점이야. 경제적 부담을 가지는. 생산자 입장에서 상품이 이제는 누구? 생산자 입장에서 상품이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거나 고객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할 경우 구독 모델 이전보다 손해를 볼 수 있어. 얘가 단점이야. 그래서 따라서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 계획을 세우고 생산자는 건전한 수익 모델을 연구하여 자신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구독 경제를 활용하래. 여기서 자신은 생산자도 되고 소비자도 돼요. 를 의미하는 거야. 한쪽만이 아니라. 생산자는 이익을 올리는 경제 활동을, 소비자는 합리적 지출을 하는 경제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답 부를게. 47쪽. 47쪽에 채점하세요. 1번에 3번. 2번에 5번. 이건 그닥 어렵지는 않았지. 그치? 틀린 문제 고쳐야 돼.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고요. 숙제 적으세요.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다음 주에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우리 학원 안 오잖아. 목요일날 와도 돼.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안 와도 되고 와도 되고. 너는 원래 목요일로 바꿨으니까 와야지. 저요? 아니 여기 지금 나 쳐다보는 애. 다 없이는 아닌 척 쳐다보는 애가 있어. 안 오려고 은근슬쩍. 그지? 그럴라 했지? 네. 안 돼. 아니 근데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에서 목요일날 오고 싶은 사람은 와도 돼. 민재 올 거야 목요일날? 아니요. 다루고 있어 민재. 이런 모습 처음이야. 와도 되는데. 괜찮아요.